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GTF 문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출제 패턴만 잘 외워서 자주 나오는 힌트들만 암기, 그리고 찾아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문법 파트는 사실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기출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는 성의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가끔 빈출 패턴이 아닌 변화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당 문제를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만을 모아서 우리 고난이도 문제를 뿌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제가 샅샅이 뒤져서 이런 것도 나왔으니 대비하고 가세요의 목적이고요. 나는 그래서 32점 목표다. 어려운 문제 틀려도 된다. 문법 만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패스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저는 50점 이상 65점 목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의 패턴을 짚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풀이법 생략할 거고요. 평범한 난이도 문제들 다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까지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장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을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딱 한 장 이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으실 수 있는 시간도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서 저장해두고 자주 꺼내보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푸셔볼 고난이도 문제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에서 if절 힌트가 없는 경우예요. 이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2021년, 2022년까지는 한 해에 하나씩 꼭 나왔던 패턴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고문부 혼합가정법 영상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던 가정법의 기본 개념 먼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TF 문법의 가정법은 딱 두 가지만 다루죠. 하나는 가정법 과거를 다루고 그리고 하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다룹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과거라고 써져 있고 과거 완료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 완료에 일어난 일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가정법 과거는 이름이 과거니까 시제를 전부 다 과거를 씁니다. if, 주어, 과거 시제 쓸 거고요. 그리고 주절에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쓰죠. 그래서 앞에도 과거형, 뒤에도 과거형인 거예요. 선생님 여기 동사 원형인데요? 아니죠. 앞에 있는 would, could, might가 조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과거 시제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죠. if, 주어, 과거 완료 형태인 had, pp가 들어가고 주절,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들어가죠. 그래서 과거 완료라는 이름답게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얘네가 의미하는 시제는 언제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에 대한 설명을 나 지금 거꾸로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 라는 표시로 가정하고 있다라는 표시로 과거 시제를 써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거 완료는 뭐겠어요? 실제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 이거 거꾸로 가정해서 쓰고 있어 라는 의미로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거죠. 굳이 왜 거꾸로 가정을 합니까? 거꾸로 가정을 해서 얘기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라서 굉장히 원어민들이 가정법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좀 좋아하는 편이죠. 그냥 평범하게 말한다 라고 하면 직설법으로 너 열심히 공부 안 했잖아. 그래서 시험 떨어진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건 교양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상처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죠.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가정법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합격했을 텐데 라고 실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는 안 했어. 그러니까 실제와 지금 반대되는 상황인 거야. 네가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근데 공부를 안 한 건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말해주는 거니까 이거
실제랑 반대야 라는 의미로 대과거인 had pp를 써준다는 거고요. 합격한 것도 실제 아니야. 실제로는 떨어졌어. 이게 과거의 일인데 이걸 실제 일어난 일이랑 내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라는 표시로 과거 시제가 아닌 대과거의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써준다는 거죠. 직설법과 가정법의 차이, 그리고 가정법이 왜 한 시제를 앞서서 표시하는지, 실제로는 현재에 일어난 일을 왜 과거로 표시하는지, 실제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왜 과거 완료로 표시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오늘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if절이 나와 있습니다. if절에 있는 이 부분이 힌트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아예 if절이 없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봤더니 주어 뒤에 빈칸이 있고요. 선택지에는 would, could, might가 2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would, could, might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거 100% 가정법 문제인데 근데 앞쪽에 if절 힌트가 없고요. if not for 명사 들어있다거나 but for 명사, without 명사, otherwise 아니면 이거조차 그냥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if 주어 뒤에 동사라는 힌트가 있어야 하는데 이 힌트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분명 문제는 가정법 문제인데 왜냐면 선택지 봤더니 would, could, might 2개씩 들어있거든. 근데 앞에 if 주어 동사라는 이 우리가 익숙한 힌트가 없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조차 없어.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갈 힌트는 당연히 숫자 맞추기일 거고요. 그 다음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앞문장 시제 확인하고 해석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문장 시제를 봐야 한다는 건 뭐예요? 앞문장 시제를 봐서 얘가 현재야. 그러면 우리 여기도 현재가 들어가줘야겠죠. 근데 가정법 문제니까 실제 얘기하고 있는 건 현재일지라도 가정법 필터 씌워서 가정법 과거로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정답할 거고요. 만약에 앞문장 시제가 과거야. 그러면 여기도 과거 들어가줘야겠죠. 근데 우린 이때도 가정법 필터 씌워서 가정법 과거 완료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실제로는 현재를 의미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실제로는 과거를 의미한다. 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아이인데 앞문장 내용이에요. 앞문장에서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해서 내가 물건을 구입했어. 물건을 구입했고 이때에 쓰여진 동사는 과거 시제였습니다. 그래서 물건 구입한 게 과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 아무것도 없었어. If not for, but for, without, otherwise 이런 거 없었고 그냥 문장 들어갑니다. 가게에서 구입했다면 가게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돈을 아껴 쓸 거야. 라고 하는 이 아껴 쓸 거야 부분이 빈칸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 앞에 물건 구입 언제 했어요? 과거에 했죠. 그럼 돈을 아낄 수 있었던 것도 과거겠죠.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걸 가정법 필터 씌워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정답이 됐습니다. 하나 더. 점자가 발명됐어요. 점자가 발명됐어. 근데 이것도 was invented 였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썼고요. 그게 없었더라면 without it, 그게 없었더라면 시각장애인들 편하게 못 살았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발명된 거 과거고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시각장애인들 살 수 있었던 거 과거겠죠. 그래서 과거를 가정법 필터 씌우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요.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두 문제 모두 다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법 문제 일단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총 GTLF 문법 26문제 중에서 6문제가 가정법으로 나올 텐데 어떤 애들이 가정법이죠? 우드, 쿠드, 마이트 2개씩 선택지에 들어있는 문제가 가정법이죠. 그게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3문제는 가정법 과거, 3문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정답이 될 건데 보통 주절 동사인 우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 우드 쿠드 마이트 have pp 둘 중에 정답 고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if절 동사를 힌트로 정답을 골라주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 오늘 얘기했고요. 가장 쉬운 방법 숫자 맞추기로 3 더하기 3 계산해보자.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앞문장 시제 가지고 확인까지 해보자 인데요. 근데 우리 옛날 옛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톡방에서도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빈칸과 힌트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if절 주어하고 이 자리 우리가 원래 보통 힌트로 받았던 이 자리가 빈칸이 뚫려 있고 주절에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나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힌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if의 위치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 힌트 잘 보고 여기 정답 골라주시면 되죠. 빈칸이 어디에 뚫렸는지가 달라진 거지 가정법 법칙 자체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만 잘 하셔도 틀리지 않으실 수 있고요. 이건 이제 2022년까지만 출제되던 근데 또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if 주어 동사 부분에 힌트 없는 거 이 형태는 2021년, 2022년에 하나씩 나왔었고 또 2025년에도 나왔으니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뭐가 있다? 우리에겐 숫자 맞추기가 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먼저 숫자 맞추기 해보고 그리고 나는 여유도 있고 해석도 잘 된다 하시는 분들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안 나온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10회 만에 끝내는 GTLF 문법 모의고사에는 제가 따로 문제를 넣어두진 않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풀어보면 좋을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굳이 넣지 않았는데 하지만 일주일 만에 끝내는 GTLF 문법에는 제가 따로 가정법 파트 고득점 공략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해뒀으니까요. 또 다시 한번 예문 같은 거 보고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일주일 만에 끝내는 GTLF 문법 문제집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GTLF 졸업을 응원합니다.